네, 오늘은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영상을 하나 틀 텐데요. 영상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친구들은 교과서 94쪽에 위에 글을 읽으면 됩니다. 대서양에 위치한 하나리아지도의 란사로테 섬에는 악마 레스토랑으로 불리는 특이한 식당이 있대. 이곳이 악마 레스토랑이 있는 히말라야 국립공원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고기를 어떻게 익히는 것일까? 이 식당은 전기나 숯불 등 인공적인 열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지하로만 고기를 익히는 것으로 유명해. 그런데 전기나 불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익힐 수 있을까? 이 란사로테 섬에서 땅의 열, 즉 지열로 고기를 익히는 식당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란사로테 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자연재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 땅에서 열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니까 화산, 즉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으로 사막과 스텝이 만나는 지대를 부르는 명칭은 우리가 사헬 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 부근과 극부근의 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열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태풍,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생활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화산재가 굉장히 이렇게 토양 자체가 비옥한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곱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박한 모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화산재여서 알갱이가 굉장히 고운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옥해서 토양을 이용해서 농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란사로테 섬처럼 지열 발전, 그 지하에 땅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 지열 발전이 지열 발전에서는 조금 장점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바로 뭐냐면 지표면 가까이에 뜨거운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을 생산을 해서 요거를 에너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한계, 제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지열 발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있으면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워지겠죠. 그래서 그게 온천으로 이렇게 터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직접 땅을 이렇게 땅을 파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도움 자료를 보자면 이게 관광지로 발달한 부분인데 발전시킨 부분인데 화산 폭발로 매몰된 폼페이를 발굴해서 관광객에게 개방하였다는데 이게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베수비오 화산이 언제 폭발했냐면 서기 79년에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폭발해서 여기가 다 묻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로만 전해오던 곳이었는데 한 고고 학자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밝혀지면서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거의 붓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 땅에 묻혀져 있던 것을 흙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옛날에 그 문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관광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 4년 간의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진 발생한 지역의
생활 모습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진에 대비한 생활 모습을 보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내진 설계는 뭐냐면요. 지진에도 건물이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보면 그 서여중 우리 학교에 올라오는 길에 보면 서여중 옆에 벽이 보이는데 벽에 보면 요렇게 구조물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구조물. 요게 바로 이제 노후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이제 한 거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에 내진 설계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지어지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미리 해서 이렇게 밖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단단한 것들은 꺾여서 부서져 버리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긴 것,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것들을 유연성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죠, 그렇죠? 꺾어지지는 않고 그것처럼 내진 설계를 한 건물도 지진이 왔을 때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이 내진 설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 지진 대비 훈련을 철저히 하죠.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진 대비 훈련이 횟수도 줄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화재 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진 피해 지역을 보존해서 교육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고베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났던 고베 지역 이런 데 가면요. 지진이 일어났던 그 피해 현장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진이 왔을 때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지진 해일에 대비한 생활 모습 보면요. 지진 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나미라고도 얘기를 하죠. 쓰나미가 뭐냐면 일본식으로 해일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나미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지진 해일에 쓰이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 해일이 일본에서 먼저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쓰나미라는 용어가 지진 해일을 그 대신하는 용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는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진 해일 관측과 경보 전파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태평양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하와이까지 지진 해일 대피, 또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 동해도 위험하니까요. 지진 해일 대피 이런 경보 이런 것들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안 지역에 대피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피 안내 표지판 설치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판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도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 사진을 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진 대피 훈련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단단한 그 가구 밑에 숨는 게 중요하죠.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초반에 잠깐 일어나고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출구를 확보를 해놔야 되고 문이 비틀어져서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문도 조금 열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너무 심한 지진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벽에 기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둥이 있거나 이 기둥 보이죠? 이런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벽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혹시 건물이 무너졌을 때 여기 벽 쪽에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둥 쪽에는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좁은 공간. 그래서 일본에서는 화장실로 많이 대피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더럽다고 뭐 변기 뭐 이런 변기를 좀 선생님 잘 못 보리는데 변기가 있으면 여기 세면대도 있고 일본 화장실은 굉장히 좁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무너져도 벽이 높이 있기 때문에 벽이 가까이에 있죠. 그렇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 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여기에는 물도 있어서 만약에 혹시 매몰되더라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대피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한 구조물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요새 지금까지는 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벽 쪽이나 이런 기둥 가까이에 가서 대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지진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무조건 대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움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것도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화면을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본이 원래라면은 그 재난에 대피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진과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겪어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부럽지 않은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가 되었죠. 그렇죠? 자, 해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95쪽을 보면 됩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을 살펴보자 되어 있네요. 자, 화산활동 주민생활, 여기 일본 보니까 벼농사 이루어지고 있네요.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옆에서 이제 화산재가 쌓인 비옥한 토양을 이용을 해서 벼농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죠.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의 위치가 영국보다 더 북쪽에 있죠. 그 아이슬란드에서 여기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으니까 바닥이 뜨끈뜨끈하겠죠. 땅이. 그래서 지열 발전과 온천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자, 바닷가에 대피 안내 표지판 태국이 타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쓰나미라고 적혀 있어요. 쓰나미, 그죠? 쓰나미가
일본식으로 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쓰나미라고 쓰인다고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제일 먼저 그 지진 해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지진 해일이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어서 그리고 내륙으로 go to high ground or inland라고 적혀있죠. 내륙이나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쓰나미라는 게 수심이 깊은 바다와 수심이 얕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오면은 더 이제 육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심이 깊은 데서는요. 별로 바다 이게 해일이 별로 큰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는데 얘의 그 높이만큼 그리고 얘와 얘의 폭만큼이 유지가 되면서 오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씩 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지로 가면은 이만큼씩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요만큼이 더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뭐 호텔이나 이런 것은 호텔 키만큼 올라와가지고 이걸 다 덮어버리는 네, 피해가 오는 거죠. 지진해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진해일이 있었을 때 그 깊은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그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꿀렁꿀렁하는 느낌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수면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수면으로 뭐 올라오기 굉장히 힘든 물이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계속 물이 어떻게 해요? 도는 거예요. 누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해일의 힘이 강해지는데 여기에서 밑에서는 그냥 그거를 전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해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바닷가에 대피 안내 표지판 요럴 때는 지진이 났을 때는 높은 곳이나 내륙 쪽으로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옥의 대피 시설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지진에 대피해서 이제 다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거랑 뭐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제 워낙 고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에 두 라인이 있으면은 여기 집이랑 여기 집이랑 베란다에 여기에 보면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벽을 베란다 쪽에 통통통 쳐보면은 조금 벽이 아니고 무슨 나무판 소리가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화재시 대피하라고 이거를 주먹으로 세게 치면은 뚫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재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가옥의 대피 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활동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1을 보고 화산활동이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보자 했습니다. 자료 1이 요거였죠. 그쵸?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화산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비옥해진 토양을 이용하고 농업활동을 한다. 이걸로. 그 다음에 지하에 열을 이용해서, 이건 화산재고 이건 열을 이용해서 지열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온천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빠르면 선생님 영상 스톱하고 이거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 보겠습니다. 자료 2를 보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해보자 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무조건 안 흔들리는 건물이 안전한 게 아니라 높은 건물일수록 얘가 지진의 그 충격을 흡수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흔들리게 해 놓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안내판과 대피 시설 같은 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산활동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발표해 보자는데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보면은 네. 머리를 일단 보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동안에는 테이블 밑에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스 불 꺼서 화재 2차 피해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화재가 엄청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되고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거 확인을 해볼게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한 화산재였죠. 그래서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화산지대에선 지하열을 이용한 무슨 발전이죠? 땅지열 해서 지열 발전이 유리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